나는 병원 통원 이력이 많고 지금 약도 복용 중인데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은 없다. 혹은 있기는 한데 장기간 입원도 아니었고 아주 작은 수술이었다고 하시면 할인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보신 것처럼 보험료를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깊게 알려드리는 헤이보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험 가입을 하시는 이유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큰 질병이 발병하거나 크게 다쳐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하거나 이런 모든 위험들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 가입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걸 걱정하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이 누구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 설계사인 저는 어떤 보험을 가입할까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도 빠르고 계속해서 상품을 접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은 보험을 가입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저만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들은 절대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걸러내기예요. 불필요한 보험들을 잘 쳐내야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보장만을 모아서 잘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설계사인 제가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 몇 가지 보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고객분들에게도 추천드리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보험 가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꼭 주목해 주시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위 연락처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보험 첫 번째는 입원 일당입니다. 이 입원 일당은 질병, 상해 구분 없이 하루만 입원을 하게 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입원의 기준이 꼭 하룻밤을 보내야만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6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면 입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혹 오랜 시간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크게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입원 일당 가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입원 일당을 절대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비용 대비 효용성, 즉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매월 납입하는 비싼 보험료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장기간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입원을 경험했던 분들은 약 13%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입원 일수는 2.6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체 중 10% 이상이 입원을 했다는 건 꽤 높은 수치인 것 같지만 입원 일수가 2.6일이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입원할 확률이 높고 한 번 입원을 하게 되면 장기간 하게 되니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실제로 65세 이상 연령은 전체 중 약 22%가 입원을 경험했고 인당 입원 일수는 9.4일로 젊으신 분들에 비해서 입원 일당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얼마인가 아닐까요? 질병과 상해 각각 1일당 2만 원의 보장 금액을 받기 위해서 납입하는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만원대입니다. 앞에 64세 이하 연령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약 11%가 입원을 했는데 인당 입원 일수가 1.2일이었어요. 그럼 1일 2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1년에 12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한 거죠. 그럼 65세 이상 보험료는 어떨까요? 동일 상품으로 65세 남성분 기준을 확인해 보면 1일당 보험금 2만 원을 받기 위해서 2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1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29만 원, 20년 동안은 약 59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하루에 딱 2만 원을 받는데 납입하는 보험료와 어느 정도 타산이 맞으려면 평생 동안 약 245일을 입원해야 합니다. 물론 장기간 입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입원 일당이 큰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낮은 확률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큰 보험료가 지출돼야 해서 저는 이 입원 일당을 가입하지 않았고요. 입원 진료에 대한 부분도 가입하고 있는 실비에서 충분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객분들에게 추천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보험은 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입니다.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라 사망에 대한 걱정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망 보장은 준비를 해 두었는데요. 근데 사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입한 사망보험은 생명보험이에요. 생명보험사의 사망과 손해보험사의 사망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명보험사는 무조건 받는다, 손해보험의 사망은 상해와 질병으로 나눠져 있다인데요. 각각의 원인을 모두 가입해야 어떤 사망이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원인은 상해와 질병 이외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실종도 법원에서 정한 실종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사망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사유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 생명보험의 사망보장인데요. 물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을 가입했다면 언젠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사망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 사망 중 질병 이외에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실제로 더 많은 건데요. 그럼 질병 사망은 가입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대부분이 질병으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가입만 해둔다면 남은 가족을 위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질병 사망 역시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사망 원인 통계에서 찾아보면 전체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모든 손해보험사의 질병 사망은 최대 80세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만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높게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해도 딱 80세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사실 가입을 하고도 80세 이상 생존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보험료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특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보험의 사망을 꼭 가입하셔라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종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가입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 일생에 누구나 한 번은 사망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확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 가족에게 반드시 보험금이 돌아가는 가장 확정적인 보험 상품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모든 보험이 그렇지만 특히 사망과 관련한 보험들은 나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보험료가 적절한지 반드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망보험 중에서도 특히 손해보험사의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은 저는 앞으로도 가입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제가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 보험은 과한 상해 특약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갈 확률, 상해로 인해 병원에 갈 확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플 일이 많을까, 다칠 일이 많을까? 기본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통계에서도 전체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입원에 대한 통계이고 통원까지 더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질병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더 크게 걱정하게 될 위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험 특약들을 살펴보면 상해보다는 질병과 관련된 특약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확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특약들이 모두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상해 역시도 확률이 적은 만큼 특약의 숫자는 적지만 여기도 저는 불필요한 특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적기는 해도 모두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많아서 제가 가입한 3가지 특약만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는 저는 절대 가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가지 특약은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상해 후유 장애입니다. 이 3가지면 상해로 인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골절 진단비는 사실 무조건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통계를 보면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2020년 한 해 골절 환자는 전체 인구 중 약 22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전체 인구 약 5천만 명 중에 25분의 1, 그러니까 25명 중 1명이 골절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보험료도 확률에 비해 저렴한 편이 아닌 것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골절이 됐는데 내가 가입한 비싼 보험에서 돈 한 푼 안 나오더라. 그래서 잘못 가입한 것 같다. 이건 실제로 제 고객분의 사례인데요. 그래서 나는 골절에 대해 좀 걱정이 있다. 내가 좀 부주의해서 잘 넘어지고 다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보험료로 적당한 한도의 골절 진단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약간의 골절 진단비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상해 수술비 역시 적절한 한도로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상해 특약 중에는 여러 가지 수술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상해 수술비에서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골절로 인해 핀 삽입 수술을 했다거나 화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다거나 정강이 인대가 파열이 돼서 수술을
수술을 했다면 모두 상해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해 특약 중에는 부위와 상해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수술비 특약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해 수술비 하나의 특약으로 보장이 되는데 굳이 다른 여러 종류의 특약을 넣어서 보험료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해 수술비 이외에 어떤 상해 관련 수술도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상해 후 위장에는 상해 특약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장이에요.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다면 완치가 된다고 해도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내 몸에 불편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장애율이라고 하는데요. 상해 후 위장에는 보험 가입 금액에 장애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신체 부위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그리고 3%에서 100%의 장애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작은 상해부터 큰 상해까지 모두 보장을 하는 특약이에요. 제가 최근에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어요. 실제로 내가 저렇게 크게 다쳤다면 앞으로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생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상해 후 위장으로 단단히 해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해 후 위장에 말씀드린 대로 3에서 100%의 장애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특약으로 작고 큰 위험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특약 중 하나인데요. 그럼 상해 후 위장을 가입하면 굳이 여러 가지 상해 특약들이 필요가 없겠죠. 모든 신체 부위에 대해서 가능하니까 각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특약 필요 없고 작은 수술, 큰 수술 구분하지 않고 장애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과한 수술비도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상해로 여러 신체 부위를 다쳤다면 각 신체 부위의 장애율을 합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중증 외상사고에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상해 관련한 특약은 이 세 가지만 구성을 했고 그 위의 특약은 절대 가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고요. 네 번째, 설계사인 제가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 보험은 병원 이력과 맞지 않는 상품이에요. 보험 가입 이후에 보장을 잘 받으려면 가입 당시 보험 상품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병원 이력에 따른 고지 의무 사항을 보험사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만약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내 보험이 강제 해지되거나 보장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못 받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병원 이력을 잘 알려야 하는 점은 보험 가입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반대의 경우예요. 내가 가입하려는 보험 상품은 병원 이력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지는 건 보험료를 얘기하는 건데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 이력이 없거나 적으신 분들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이 할인율이 어느 정도냐? 왼쪽이 일반 표준체 보험이고 오른쪽이 건강체 할인형 보험입니다. 표준체 보험도 고지사항에 별다른 이력이 없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품인데 옆에 건강체 할인형 보험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비싼 보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보험사에 동일한 특약을 구성했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건강체 할인형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병원 이력이 거의 없어요. 입원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병원에 자주 다닌 이력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네 자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건강체 보험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유병자 보험도 이렇게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건강체든 유병자 보험이든 할인 적용의 기준은 입원과 수술이에요. 나는 병원 통원 이력이 많고 지금 약도 복용 중인데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은 없다. 혹은 있기는 한데 장기간 입원도 아니었고 아주 작은 수술이었다고 하시면 할인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보신 것처럼 보험료를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보험 가입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분명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내 병원 이력과 맞지 않는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이런 보험 가입에 대해서 항상 강조드리고 있어요. 만약 지금 보험 가입을 준비 중이시라면 여러분들과 꼭 맞는 고지 의무사항 잘 파악해 보셨으면 하고요. 마지막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보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절대로 비싼 보험 회사의 상품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여러 보험회사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험을 가입하려는 시점에 어떤 보험사가 가장 저렴한지 당연히 콕 집어낼 수 있겠죠.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저렴한 보험사와 가장 비싼 보험사의 보험료는
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준에서도 2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주요 진단비만을 비교한 건데 만약에 여러 가지 특약을 추가한 종합형 상품으로 비교한다면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보험사마다 저렴한 특약들이 다릅니다. 어떤 보험사는 암 진단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뇌와 심장 진단비는 또 다른 보험사가 저렴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저렴한 특약들을 잘 골라서 하나의 설계를 둘로 나누는 혼합 설계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서 장점을 모아서 가입할 수 있는 점도 혼합 설계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제가 설계사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어떤 보험 상품을 설계받고 있는 중이거나 설계를 원한다면 담당자를 통해서 적어도 2곳 혹은 3곳 이상의 보험사 견적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도 좀 더 저렴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사의 보험료 비교는 매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달 보험을 알아보고 가입을 못했다면 이번 달에는 꼭 새롭게 다시 비교를 해보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보험사는 어디인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계사인 제가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 보험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세운 보험의 원칙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기 위한 기준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 혹은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운 보험의 원칙이 일정 부분은 여러분들과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보험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해외보험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쉽고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